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논문은 Simplifying Grap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인데, 어, 그 지난주에 읽었던 논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지난주에는 그래프 네트워크에서 메시지 패싱 자체를 좀 어떤 그 중점적으로 그 이제 딥러닝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스무딩 정도의 어떤 목적으로 이제 메시지 패싱을 진행하고 이후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등등을 하는 그런 논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핵심적으로 등장했던 논문이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 이제 먼저 요약을 좀 하자면, 어드제션스 매트릭스를 여러 번 곱하는 형태로 이제 메시지 패싱을 정의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파라미터가 러너블 파라미터를 이것저것 써가지고 뭐 GCN이나 GAT처럼 이제 복잡하게 어떤 그래프 레이어들을 쌓아 나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스무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래프 레이어들을 진행 이제 여러 개 배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노드 피처들을 스무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결국 논리니어티가 이제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스무딩된 노드 피처들을 통해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진행했더니 성능은 비슷하게 나오고, 어, 반면에 이제 타임이랑 이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모델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PM 에러리라는 어떤 저널인데 처음 봤어요. 그러고 인용은 꽤 많이 됐더라고요. 한 1000번 넘게 됐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abstract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학습에 GCL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지금은 좀 GAT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GCL을 이제 많이 써왔고, 근데 이런 GCN은 이제 unnecessary complexity가 혹은 뭐 redundant computation이 많다. 그러니까 그 성능에 비해서 너무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너무 크다. 너무 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어떤 복잡성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논문에서 이런 컴플렉시티를 이제 제거하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냈다,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게 또 논문의 골자고요. 어, 이제 GCN은 First Order Spectral Filter를 여러 개 쌓은 걸로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그래프라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논리니어하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이제 논리니어 액티비티 펑션들을 이제 쌓아서 이제 메시지 패싱을 통해서 이런 노드 피처들을 학습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근데 이 GCN이 이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고, 근데 이게 더 간단한 리니어 어떤 카운터파트로 구성된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더 간단한 리니어 카운터파트로 뭔가 구성된 적이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이미지나 뭐 혹은 뭐 시퀀셜 내추럴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그 뭐 볼츠만 머신 등등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모델을 거쳐 뭐 지금은 뭐 CNN 혹은 뭐 어텐션 모델, 뭐 벌트, 트랜스포머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더 기초적으로 좀 더 프리미티브했지만 다양한 연구를 거쳐서 현재로서는 소타를 어떤 구성하는 다양한 논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델들이 있고 이런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데, 근데 이제 그래프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논리니어한 관계를 가지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전된 이후에 좀 대두가 됐잖아요. GNN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를 끈 것도 몇 년 안 됐고,
근데 이런 그러니까 그런 뭐 시퀀셜 데이터라든지 CNN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됐지만 결국 뭐 꾸역꾸역 딥러닝 존버를 샀던 그런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케이스를 거쳐서 검증이 됐다면 이제 GNN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패스하고 최신의 어떤 그 이미지나 시퀀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가장 최신의 구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간단한 그 모델들을 혹은 과거의 모델들을 이런 답습하지 못했다라는 일종의 이제 단점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모델은 가장 좀 간단한 리니어 모델을 만들고 이런 모델이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높은 이제 GCN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동시에 훨씬 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간단한 모델들은 더 전통적인 모델이고 이런 모델들이 오히려 GCN보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낮고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델에서 보여주는 이제 심플 그래프 컨볼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이 그래프 구조의 그러니까 논리니어리티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라고 처음에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G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논리니어리티를 이제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좀 더 노블한 어떤 피처들을 만들어내도록 했지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라고 한다면 이 논문의 모델은 이 SCG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은 중간에 전혀 없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이제 태스크를 만들기 직전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니어 이 트랜지션들을 뭐 렐로 같은 걸 사용했겠지 이런 걸 제거했고 마지막에 있는 이 MLP 직후에 있는 이 소프트맥스만 남겨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떤 바이어스 이런 것도 없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웨이트 매트릭스를 그냥 단순히 곱하는 형태로 이제 이 단 한 줄의 형태로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이 SGC의 어떤 전체 레이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는 이제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고 이제 이 세타가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인데 그걸 단순히 여러 레이어를 고치면 이제 하나씩 S라 이 세타가 붙겠죠. 이런 식으로 n번 곱하면 이제 n개의 레이어가 지나가진 거고 결국 이건 어떤 메시지 패싱 입장에서 여러 다른 이윤 노드의 이제 노드 피처들을 평균 낸 뭐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밑에와 같고요. S의 K승하고 세타는 세타를 1부터 K번까지 이제 곱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예.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로 S가 셀프 연결된 저거랑 비슷한 질문인데 셀프 연결된 그런 예로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레지스턴스 매트릭스란 건지가 일단 이 논문에서는 그냥 셀프 연결은 따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K번째에 갈 수 있는 얘들의 평균으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이 모델을 네. 그러면 한 번 갔을 때 갈 수 있는 애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세 번째 갔을 때 갈 수 없는 애들이 또 있잖아요. 갈 수 없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림에도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제어를 수락을 했습니다. 대충 보면 이런 이제 그래프가 있다 할 때 네. 제가 K가
K가 1이라고 치면 네,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K가 1이면 얘하고 얘만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K가 3이라고 치면 이 점에서 갈 수 있는 세 번 만에 갈 수 있는 점이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이거나 한 번, 두 번, 세 번이거나 해서 이 두 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보는 아예 안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아, 그게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K 호흡을 하면 네네. 빠지는 애들이 생긴다는 건데 넌 리니어리티를 제거를 하면 그게 그래서 셀프 연결을 해놓은 건지 그럼 이제 뭐 그러니까 K번 이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 말고 또 빠지는 게 있나요? 근데 뭐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예라고 치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치면 이 네. 점에서 색상 바꿔서 해볼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두 번 만에 갈 수 있는데 세 번 만에 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K가 3일 때 약간 애매해진다는 거죠. 음, 이거 제가 이거는 끝나자마자 바로 코드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약간 그러니까 보통 다 포함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네네네. 논문들이. 근데 그거를 굳이 언급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리고 그럼 K는 그냥 우리가 핸드 튜닝하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 거겠죠? 네, 그 스무딩을 뭐 얼마나 많이 할 거냐, 뭐 그런 거겠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이 발표는 되게 짧아요. 되게 간단한 논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SGC에서는 이제 파라미터 프리 로컬 에버리징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뭐 GAT나 이제 GCN 같은 거와 달리. 그래서 단순한 어떤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하고 되게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데 다만 이제 그래프 형태를 가진 어떤 프리 프로세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에 대해서 좀 스펙트럴 어널리시스를 좀 계산을 쭉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에버리징 형태의 메시지 패싱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펙트럴한 관점에서는 그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타임 시리즈 생각을 한다면 중간 옆에 애들 거를 평균을 계속 내면은 그게 거의 스무딩이잖아요. 스무딩이라는 건 그 데이터 자체의 어떤 그러니까 이 경향성만 본다는 거고 이게 결국 로우 패스 필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였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좀 엄밀하게 좀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다양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그 다양한 논문들에 비해서 더 좋거나 비슷한 성능을 냈고 그리고 이제 그 어, 이제 GAT나 혹은 뭐 GCN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빠른 어떤 트레이닝 타임을 갖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 관점인 거고 이제 그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관점에서도 GCN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디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 같은 GPU의 메모리를 다 잡아먹어도 어, 그 충분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냈는데 근데 이제 S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가질 수 있었다. 뭐 이런 어, 이제 익스퍼런트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짧았는데 네, 여기까지가 논문의 어떤 결론이고요.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되게 좀 신기하잖아요. 뭔가 제일 간단한 구조를 안 해봐서 사실 네. 이렇게 된다는 게 네. 왜, 그거 왜, 그냥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넌리니지 제거했더니 더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프 스트럭처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패싱이라는 거가 좀 엄밀하고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연구가 아마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단순히 그런, 이,
어떤 노드의 속성, 그러니까 노드의 피처들이 그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들하고의 에버리징만 했을 때 뭐 그 정도의 어떤 스무딩만 가지고도 뭐 충분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정보의 손실 없이 뭔가 충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스펙트럴 애널리스트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GCN이 메시지 패싱이랑 그래프 스펙트럴 분석이랑 어느 정도 교점에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연승을 해버리면 사실 이제 메시지 패싱의 관점보다는 스펙트럴의 이제 관점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하는 말에 100% 맞다는 건 아닌데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 에르스틴 매트릭스를 우리가 스펙트럴 분해를 하면 람다가 1인 게 하나 있을 거고 네, 일보다 작은 얘들로 다 구성이 될 텐데 네, 걔네 인승을 해서 우리가 웨이트 에버리징을 하면 네, 사실 이제 람다가 높은 애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네. 그래서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람다가 높은 애들의 웨이트를 줬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메시지 패싱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약간 스펙트럴 관점에서 좀 로우 프리퀀시적인 어떤 특성이 더 중요하다. 네네네. 네, 사실 뭐 근데 이런 로우 식으로. 네.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 패싱이랑 또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냥 생각해보면. 근데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라서. 네. 음, 이게 어디 나왔을까? PML로는 사실 저널 이름은 아니고 이것도 컨퍼런스 같은데. 컨퍼런스 ICML 나왔을 거예요. ICML. ICML에 나온 건데요. 그 안에 PML로는 이제 여러 가지 다 관리를 하는데 ICML이랑 JML 두 개 이제 관리하거든요. 근데 후자는 이제 뭐야 네네. 저널이고 전자는 컨퍼런스라서. 근데 이게 그 깃허브 가면은 네네. 그냥 PM 에러리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얘네 공식 깃허브 가보면. 그래가지고 이걸 쓴 건데, 네. 요즘 ICML이라고 했으면 ICML로 썼을 텐데. 근데 찾아보니까 ICML이 네. 있어갖고. 네. 그래요? 네네. 이게 2019년에 나왔구나. 신기하다. 네. 어쨌든 그냥 되게 잡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아니, 잡설은 아니고. 네.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네. 네네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네. 재밌어요. 이걸 사실 듣기만 해보고 처음 봤는데. 아, 네. 사실 일단 오늘 한 걸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근데 오늘 한 거에 비해서 이제 뭔가 다른 거 소개시켜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오늘 한 거는 대충 그냥 이건 뭐 발표하지 않을 거고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서 랜덤 워크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점들을 잡아서 랜덤 워크를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이제 어떤 우리가 뽑은 데이터셋이 일단 지금 그래프라 생각하자. 그냥 뽑은 데이터셋이 사실 엄청 하이 디멘셔널한 얘가 있는데 걔는 사실 이제 어떤 매니폴드 위에 있다가 매니폴드 가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매니폴드 위에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매니폴드에서의 각 점의 컬버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니폴드 위에서 뽑은 점들로 그래프를 만들고 그 그래프의 에르센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대충 이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커널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랜덤 워크를 시켜서 디퓨전을 시켜준 다음에 뭔가를 측정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예로 뭔가 커버처를 예측해보자가 이제 이 논문의 유형인데 그냥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이것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다시 그러면 해보면 네 그러니까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가 이제 어떤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가 사실 되게 낮은 디멘션 위에 있다라는 가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네네. 3차원 내에서 우리가 구표면 위에만 뭔가 데이터가 뽑히면 사실은 좀 예측하기 힘들긴 한데 어쨌든 뭔가 2차원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네네, 이제 맞아요. 하려고 저희가 이제 목표를 많이 하고 그런 걸 이제 매니폴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걸 잘 찾으면 그냥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해서 네네네 네, 맞습니다. 표현은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뭔가 내가 이제 점들을 다 뽑았는데 그 점들에 대해서 사실 그 언더라잉 매니폴드가 막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 때 점들을 막 뽑았다고 이렇게 뽑았을 때 뭔가 이 점들에 대한 컬버처를 구하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럼 구하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컬버처를 구하면 이 점에서 뭔가 오목한지 볼록한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 매니폴드 자체에 뭐이 네, 매니폴드를 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로컬하게 어떻게 생겼나를 보는 게 사실은 매니폴드에서 좀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매니폴드라는 거가 사실은 되게 이 점에서 로컬한 얘들을 뭔가 n 차원인 얘로 대응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 차원 축소를 시켜주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골자 중 하나잖아 컬버처 자체가. 네. 그래서 디퓨전 디퓨전 사실 저는 이제 이게 그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디퓨전 DDPM과 이제 관련이 있을 줄 알고 논문 제목만 보고 딱 뽑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되게 트레디셔널한 랜덤 랜덤 워크에 대한 이제 논문이고요. 아 이거에 이제 출처를 얘기를 안 했는데 출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ICL을 그러니까 ICL에서 본 논문도 이제 내고 사실 워크샵도 따로 이제 여는데 네네. 지오메트리 그래프에 대한 뭔가 워크샵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온 페이퍼들이랑 생각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뭔가 보통 사람들이 프로세스하는 게 워크샵에 먼저 낸 다음에 한 4장짜리로 이제 그 다음 학회에다가 이제 본 논문을 내서 뭔가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남들 건드리지 말아야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주고 그래서 뭔가 아마 다음 논문에 좀 더 풀페이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길이가 다르군요. 몰랐네요. 먹고 아, 싶어 이제 4장, 5장, 4장이고 어셉 때는 5장이고 아, 네네. 홈페이퍼 8장에 어셉 때는 9장 이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걸 사실 이 사람들이 인투이션을 가지냐면 랜덤 워크에서 가까이 이제 머무는 얘들의 그런 비율이 사실은 컬버처를 좀 나타낼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네들이 이제 어떤 결론,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냐면 그 랜덤 워크를 K번 했을 때그 주변에 이제 남아 있는 얘들의 비율 그런 비율을 이용해서 컬버처를 예측을 하는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뭐 각각 점에 대한 컬버처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게 전반적인 내용의 설명이고요. 이제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하면 매니폴드 없어지는 자체는 되게 수학적으로 적어놨는데 그냥 제가 방금 말한 그냥 그런 거라고 이제 네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잘 매니폴드 내에서 뭔가 그런 걸 잘 표현하기 위한 그 뭐랄까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커널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봐서 이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점을 이제 결국 예를 들어서 그냥 오토인코더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인코더를 그냥 커널이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차원 축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확하진 않아서 이게 답은 유보하겠지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n
디멘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어떤 식으로 관계를 주는 거예요. 일단 커널로서 예를 들어 뭐 가우시안으로 줄 수도 있고 뭐 아니소트로픽으로 줄 수도 있고 뭐 이 룸에서는 두 가지로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점과 점 사이에 어떤 관계를 주고 걔네를 그럼 이제 내가 샘플링한 점들이 막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얘네 사이에 이제 관계가 추측이 되고 거리 비슷한 이제 뭔가 외저로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리들을 이용해서 뭔가 노멀라이즈를 해서 얘네 사이에 뭔가 웨이트들을 조정해서 에르지센트 매트릭스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커버처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냐는 이제 이 노드 바이 노드가 아니라 어떤 그 전체 노드, 전체 그래프를 보고 네,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점을 1,000개 뽑으면 매니폴드 네, 위해서 그러면 네. 각 컬브처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서브세트를 커버서를 판단하는 건가? 아니면 전체를 한꺼번에 판단하는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체거든요. 전체 사실 근데 건가? 아, 서브 네. 페이니얼스트만 바로 되는데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부 애들만 컬버처에 영향을 주니까. 네. 그래서 뭐 디퓨전 맵은 뭐 이런 식으로 프로베빌리티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걸 뭐 이제 T번 확산시켰을 때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건 저희가 이미 다 아는 네.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컬버처를 잘 계산해 보면 뭔가 이런 점들에서 뭔가 포지티브한 컬버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네. 점 네거티브한 점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저건 새드 포인트 아니에요? 네, 셀러 포인트 맞습니다. 셀러 음. 포인트에서 네거티브한 컬버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 이제 네네. 어떤 인투이션을 가지냐면 일단 만약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치면 사실 얘는 이제 뭔가 스티커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그란 원짜리 스티커를 이제 붙인다고 치면 되게 평면적인 예죠. 평면적인 예를 딱 붙이면 뭔가 남는 스티커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혹시 이 말을 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다가 스티커를 딱 붙이면 뭔가 찢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 이런 부분들에서 막 더 이제 그 원보다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네. 뭔가 스티커가 더 많은 그 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컬버처가 여기인 평면에 보면 정확하게 스티커가 딱 붙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이제 지오세딕 디스크라는 AR을 이제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오세딕이라는 게 이제 어떤 점에서 매니폴드 위에서 따라가서 이제 가장 최저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이제 지오세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오세딕 어를 생각했을 때 그 어의 넓이, 그러니까 이 서페이스랑 실제 파이어 제곱과의 차이가 뭔가 어떤 컬버처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 차원에서. 아까 스티커가 얼마나 남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스티커 얼마나 남느냐 아니면 이제 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전자는 이제 스티커의 크기를 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N 차원 내에서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뭐 되게 비숍 그로모 정리라고 이제 뭔가 여기서 적어놨는데 리시 커버처가 이제 n-k로 이제 바운드가 돼 있을 때 마찬가지로 뭐 pk, 얼 같은 거랑 이제 p, 얼 같은 걸 두 개 정했을 때 사실 방금 제가 말한 그 스티커랑 뭔가 지오레식 거리 스티커랑 비슷하겠죠. 그런 예들을 정했을 때 이런 phi 얼이란 걸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phi 얼이 0으로 갈수록 뭔가 1로 이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뭔가 이런 뭔가 관점 자체가 굉장히 N 차원 내에서도 되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뭔가 이게 무슨 상관이지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정의하는 게 디퓨전 컬버처라는 걸 이제 정의하게 돼요. 이 디퓨전 컬버처는 어떤 점이냐면 어떤 점에서 이제 케이니얼스트 네이버후드로 이제 티초 동안 갈 수 있는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데 저는 매트릭스 P가 있고요. 이 P에 우리가 T승을 하면 T초 후에 이제 뭐 그래프를
그런 adjacent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위치들이 위치의 probability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뭐 랜덤 워크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걸 했을 때의 어떤 매트릭스를 얘기. 처음에는 여기다가는 이제 i번째 점을 그냥 1 넣고 나머지 다 0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번째에 대한 뭔가를 보겠다는 거고. 네. 어떤 걸 곱하냐면 이 i번째랑 가까운 k게이트를 1을 넣고 i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이제 0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i번 점에서 시작해서 t번 확산을 시켰을 때 이제 거리 k 안에 있을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뭐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약간 페이지 랭크 아시나요 혹시? 네네네. 그거랑 비슷하네요. 네. 네. 페이지 랭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실 제가 지금 약간 비어 있는 부분이 이 두 개가 어떤 관련인가 아직 좀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들은 이제 이런 얘들을 빠져버리면 뭔가 컨버지가 이제 안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만약에 컨버처가 낮으면 그 k 리얼스트에 있을 확률이 낮아져서 ci라는 값이 이제 낮아지게 된다고 하고요. 컬벌처가 양수면 뭔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수렴을 할 수 있어서 뭔가 이제 i 주변에 머무를 확률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컬벌처가 높으면 이제 ci가 높을 거고 컬벌처가 낮으면 ci가 낮을 거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아직 이해 못한 거는 그래서 이게 비숍 그로머브 정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이해를 못했어요. 혹시 그런 그 커버처가 낮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그 랜덤 워크랑 그러니까 디퓨전이랑 저거랑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약간 지금 조금 네.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지? 그러니까 음, 그 결국 저 예를 들어서 저 새들 포인트에서 네, 지금 뭐 그러니까 까만색 선을 뭐 x축이라 그러고 빨간색 선을 y축이라 그런다면 네. 그러면은 음, 디퓨전이 어느 방향으로 잘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리면서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라는 게 이제 파이어 제곱 빼기 A 얼인데 네, 얘 양수라는 것은 이 얼을 잡았을 때 얘 넓이가 파이어 제곱보다 작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라면 파이어 제곱만큼 확산이 됐어야 됐는데 A 얼만큼밖에 확산이 안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울의 음, 시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면 A 열이라는 값이 크니까 원래는 파이 열제곱만큼 평면에서는 확산됐어야 되는데 지우레식 기준으로 거리 얼마큼 확산이 돼서 더 큰 넓이로 확산이 된 거죠. 여기서는. 아, 네네네. 그럼 좀 괜찮을 거예요. 갑자기 아, 그러면 네, 두개 이해했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오른쪽 그림은 혹시 어떤 걸 설명해 볼까요? 토러스인데 네, 어, 저- 어, 여기서 커브샷 다 플러스 양수인가요? 아니? 네, 다 네, 플러스죠. 네. 아, 아닌가? 잠깐. 그게 좀 헷갈려서. 여기서 마이너스죠. 여기서 아, 네, 마이너스고 맞아요. 아, 네, 바깥쪽은 플러스고. 여기서 다 확산돼서 열로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그림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림이 근데 원래 있던 그림이 아니고 제가 컬버처 설명하려고 가지고 그림이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말이 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랜덤워크로 뭔가 CI를 때려주고 그 다음에 걔 컬버처를 예측하겠다라는 것은 둘이 관계가 있을 거니까 이제 조금 리스너블한 이제 세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딥 디퓨전 컬버처 모델을 만들었는데 데이터셋을 뭔가 자기들이 이제 잘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커버처 어리고 유니폼 덴시티를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는 유니폼 덴시티를 가지는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베빌리티를 줘서 그 데이터를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 임의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럼 각각의 이제 뭔가 셋업에서 C열을 계산할 수 있는 C열을 계산해서 C열과 뉴럴 네트워크 C열을 인풋했을 때 뉴럴넷 통해서 이제 커버처가 나오는 그런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 두 개밖에 안 봤지만 토러스 일립소이드에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뭔가 네, 하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결국 이 커버처를 계산할 때 A 값을 계산할 때 네네네 하나 위에서요. 네네 아니 K 값을 계산할 때 이 파이어 스퀘어도 이제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건 정말 뭐 예를 들어 그냥 그 애드제이전시 뭐 매트릭스 위에서 네. 그 노드 순서에 따라서 그냥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 이 매니폴드 위에서의 커버처 값이고 일단 R 사실 이게 리미트가 R이 0으로 갈 때가 이제 아마 커버처가 될 거고요. 네네. 해주신 질문이 그래서 AR을 그래프에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인 네네. 거죠. 네. 네. 그걸 이제 그냥 T초에서 얼마나 갔냐 그런 걸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봤더니 뭐 MSC가 되게 뭐 낮게 나와서 잘 나왔다라고 한 건데 사실 제가 여기서 약간 조금 물음표했던 것은 토러스 사실 물음표까지는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면 MSC가 이제 내려가죠. 그러니까 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테스트 매니폴드에 있는 점의 개수가 많아지고 그 뜻은 이제 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잘 우리가 C열이란 걸 예측할 수 있어갖고 뭐 잘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가끔 보면 이제 또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어갖고 트레이닝 매니폴드의 개수가 샘플 개수가 적으면 뭔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적당한 개수는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되게 근데 토이 이그젠플이라서 아직 풀페이퍼가 아니라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실험 결과들을 좀 주시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아이디어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토러스 내에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커버처를 예측한 색깔로 이제 표현한 건데 그래서 뭐잘 됐다고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인투이션 하나 빼고 없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런던 워크에 그러면은 이거 네, 인풋이 뭐죠? 인풋이요. 네, 인풋,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에 인풋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CI지 않을까요? CI일 것 같은데 CI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점들을 다 넣고 우리가 랜덤 워크를 돌리면 CI가 나오니까 점들이 네. 인풋이라고 하죠. 음, 촘촘하게 있으면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거니까. 랜덤하게 사실 우리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뽑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보면 인풋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것은 이제 CI를 넣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오늘 그냥 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뭔가 진짜 진짜 유명한 논문을 소개시켜드려도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이거 이게 한 2,500건 정도 인용했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2010 방금 나온 논문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녹화는 중지할게요.